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운이 없는 것 같아.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빠져든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 이휴식은 당신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운을 바꾸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나는 운이 없어. 이 말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했던가요? 잠깐 정말로 세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입에 담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은 씨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먼저 우리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과 생각에 맞춰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더 잘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일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고 커피를 흘리고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포착하게 되죠. 반대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 카페 직원의 친절한 미소, 점심때 만난 오랜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나는 운이 좋다는 말을, 다른 그룹에게는 나는 운이 없다는 말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한 그룹은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운을 탓하며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운이란 건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운을 설명하는 사람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는 질문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탐험가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5초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자기 전에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무의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무의식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거예요. 2번째, 습관이 바뀌면 흐름이 바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 밤마다 나도 모르게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것, 무의식의 습관들이 당신의 하루를 잡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잠깐 어제를 돌이켜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집어들지는 않았나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반응적인 상태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즉, 주도적으로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5분이라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설계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단 5분이지만 이 시간이 그녀의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어 놓는다고 해요.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자동화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면 기존의 습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루틴 하나가 기회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 그 산책 중에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든 작은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무의식적인 나쁜 습관들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무작정 스크롤하는 시간, TV를 멍하니 보는 시간, 의미 없는 걱정에 빠져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반응하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은 21일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자동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21일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새로운 패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분 무의식 습관 끊기 챌린지. 매일 같은 시간에 5분간 핸드폰을 멀리 두고 그냥 멍 때리거나 깊게 숨쉬기. 하루 마감 루틴 잠들기 전 3분간 오늘 잘한 일 하나 떠올리기. 의식적인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기 전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3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전에는 놓쳤을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바꾸면 운도 바뀐다.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운은 관계를 타고 흐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중요한 기회들, 인생을 바꾼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왔지 않나요? 새로운 직장, 중요한 정보,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 심지어 사랑까지도 모두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도전적이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했을 때 그 그룹의 에너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을 깎아내리는 인연과 거리 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꿈을 함께 꿔주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좋은 사람들은 다른 좋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좋은 인연이 여러 개의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체크.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후 기분이 어떤지 의식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더 활기차진다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기운이 빠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좋은 인연 투자.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아지는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더 자주 연결되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한 안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만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보세요.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자원봉사 등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운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4번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운은 흐른다. 운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싸우려 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며 분노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안 풀리면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인다는 것을. 마치 유사 흐르는 모래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타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흐름을 타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발견하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이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이고 분노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볼 기회가 생겼구나.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할 시간이 생겼네. 새로운 분야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구나.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나중에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이런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죠.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5년 후에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킬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피해자에서 학습자로, 희생양에서 모험가로 변화시켜줍니다. 5분 명상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 찾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적어도 건강하다, 가족이 있다,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 등. 질문 바꾸기.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운의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강물에서 헤엄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운이 당신을 데려갈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내 안에 확신을 키우는 연습. 운이 좋다는 건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근거가 없어도 이상하게 믿어지는 그런 확신 말이에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은 확신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 조금씩 단련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보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실제 능력보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을 때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나를 바꾸는 시간. 내 마음이 휴식을 바꾸는 시간. 이곳은 마음 이휴식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